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3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월 28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3년 전체를 잠깐 되새겨보는 시간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진행됐던 나스닥은 살짝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뭐 추세를 깨거나 뭐 어떤 흐름이 바뀌거나 뭐 한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뭐 주춤거리는 뭐 살짝 뭐 그런 낌새가 보이기도 하나 뭐 깬 게 없으니까요. 수급적으로도 뭐 개인들의 숏 포지션이 조금 줄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세가 이제 개인들의 숏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뭐 어떤 뭐 꺾임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추세를 한번 꺾고 내려온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겠죠. 한 요 정도 내려온다면 만약에 1월 첫 거래일부터 만약 밑으로 이제 파기 시작한다면 조금 단기적으로 과열됐던 상태에서 이제 매물을 좀 낼 수 있겠구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겠구나, 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되기도 했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23년도의 마지막 거래일을 끝으로 이제 23년 1년을 한번 쭉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저기 요때였죠. 네, 1월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한 달이 상당히 좋았던 2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었죠? 23년 2월에 도깨비 장세가 펼쳐졌었죠. 뭐 하루 이틀씩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내려왔던 그런 시장 기억나시죠? 당시에 그때 우리 주식반에서 이제 바이오니아가 이제 메인으로 크게 급등을 하고 다른 종목들도 막 올라오면서 대거 현금화를 좀 많이 했던 시기거든요. 현금화를 좀 하고 좀 지키고 있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기인데 3월이 돼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 또 떨어지고요. 5월에 또 다시 오르고 6월에 또 떨어지고 그죠? 7월에 다시 오르고 8월에 떨어지고요. 이제 9월, 10월로 가면 갈수록 이제 올랐다가 떨어지고 거의 뭐 한 달 단위로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월봉 자체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상 뭐 큰 범위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두 달을 이제 땡겨 놓으면서 이제 풀량봉으로 마감했는데 전년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뭐 그런 모습으로 끝났죠. 어쨌든 마지막 두 달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지금 혼동을 많이 주는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굉장히 지금 갈피 잡기가 어려웠죠. 뭔가 뭐 랠리가 뭐 오래 되지도 않고 추세가 나오지도 않고 추세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죠? 뭐 추세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뭐 이걸 추세라고 볼 수도 없고 뭐 금방 끝나고 내려오니까 또 지금에서 잡힌 게 이제 두 달 정도 뭐 그래도 뭐 지나고 나니까 뭐 추세 같은 느낌이 들지만 과열 신호가 너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무리수를 좀 보이고 있는 시장임에는 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그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뭐 유지할 수도 있죠. 당분간은 미국 증시가 뭐 추가적으로 한 달 정도 더 강한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따라 움직이려고 노력할 테니까 뭐 강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또 볼 수 없는 게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죠. 옵션 거래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조금 부합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 긴급하게 뭐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급하게 성을 쌓아 올린 것들은 급하게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밑에서 쌓아 올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태위태한 상태이다. 그래서 조금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이제 계속 오르락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했던 도깨비 장세가 많았던 23년이 이렇게 끝을 냈고요. 뭐 기술적인 흐름과 뭐 현재 기준의 수급을 놓고 보면 만기를 거쳐가면서 추가 양봉을 만드는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현재 기술적인 돌파 흐름, 돌파가 만들어졌잖아요. 연결 선물입니다. 돌파가 만들어졌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의 미니 선물 매수량이 너무 좋아요. 미니 선물은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그냥 메인 선물 코스피 200 선물만 보지 미니 선물을 잘 체크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미니 선물까지
꼭 챙겨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엊그제죠. 오늘이 지금 현재 이제 토요일인데 저도 이제 장 끝나고 이틀 정도는 이제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내년도의 컨디션을 위해서 좀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좀 쉬었고 지금 방송을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뭐 어쨌든 목요일에 보면은 선물을 2,500원 팔았지만 미니 선물을 보면 5,173억을 샀어요. 이게 지금 5분의 1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5천억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의 5배 정도 2조 5천억의 느낌으로 얘를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미니 선물의 연속성이 지금 엄청납니다. 미니 선물을 지금 외국인들은 10거래일 정도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니 선물이 지금 한 달 단위로 마감을 끊는데 지금 12월 14일 만기 이후 15일부터 해가지고 1조 6천억의 누적 매수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배 정도를 고려해서 이제 힘을 썼다고 생각하면은 미니 선물에서 거의 8조 원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대량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이 미니 선물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온 시점은 3년 전 20년 말과 21년 초까지 그때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다시 연결 선물을 보자면 미니 선물이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이제 미니 선물 가지고 의도를 좀 보여줍니다. 다른 투자 주체가 끼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물은요. 그냥 선물은 코스피 200 선물은 개인들도 좀 많이 거래를 하고요. 다른 투자 주체들도 투신도 가끔씩 막 종가 베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크게 큼직큼직하게 들어오고 장중에 다른 투자 주체들의 거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100%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끌려다닐 때도 있고 역행할 때도 있고요. 뭐 수요일인가 화요일에도 외국인과 디커플링 되는 시기가 좀 있었죠. 역행할 때가 좀 있죠. 그런데 미니 선물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미니 선물은 그냥 외국인들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투자 주체가 거의 없어요. 자, 개인도 목요일에 보시면은 68억 매수입니다. 다른데 없습니다. 해봐야 조금 아주 미세하죠. 그 금융투자는 뭐냐? 금융투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데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의 매수 버튼이 나오는데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원치 않는 매도 물량을 제공을 한 겁니다. 호가 공급자로서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금융투자는 얘를 해지하기 위해서 코스피 현물을 대량 매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쪽으로도 뭐 매수 쪽으로 잡아야 되기도 했고 어쨌든 외국인들의 의지는 미니 선물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니 선물이 그렇게까지 거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크게 따질 건 없어요. 근데 요즘처럼 3년 만에 돌아온 미니 선물의 흐름 3년 전에도 미니 선물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절대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어떤 파동을 만들었습니까? 이때죠. 동학개미 운동으로 오버슈팅 나오던 때입니다. 그때가 요 시기예요. 요 시기. 자, 여기를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니 선물이 이때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거 동학개미 운동 끝자락이죠. 자, 다시 동학개미 운동 끝자락이죠. 자, 길게 놓고 보면은 요 구간이 최대 상승 구간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22년 내내. 자, 다시 요 부분만 놓고 보자면 이날. 자, 요 날이죠. 삼성전자 94,500원인가 최대치를 찍어서 동학개미 운동의 끝판왕 절정을 보여줬던 날입니다. 이날 전까지 해가지고 미니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연속 상승에 대한 엄청난 의지를 갖고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전날 1월 11일 1월 만기가 낀 1월 옵션 만기가 1월 14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가 1월 1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11일, 12일, 13일, 14일이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요일. 자, 만기를 하나, 둘, 3일 남기고 미니 선물을 그동안 대량으로 모아왔던 미니 선물을 1조 3천억을 던져버립니다. 1.3조를 던져버려요. 미니 선물 1.3조 던지는 거는 5배 곱하면은 대략 한 6조 원대 6조 원 정도를 던진 느낌으로 던진 거예요.
선물을 6조 원 정도 던지는 느낌으로 던져야만 1.3조가 던져지겠죠. 5배, 5분의 1이니까. 그 정도의 힘을 쓴 겁니다. 미니 선물 자체의 생각으로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던진 거죠. 그동안 모아왔던 거를 한 큐에 던진 겁니다. 개인들은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계좌를 막 신규로 하루에도 수십만 개씩 파고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대거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자기들은 다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전에 먼저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요 구간 동안 올라가는 구간 동안 일반 코스피 선물, 우리가 평소에 살펴보던 코스피 선물에 대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선물, 일반 선물에 대한 선제적 매도가 나왔습니다. 선제적으로 매도. 자, 이 전까지 우리는 1년 가까운, 1년 조금 안 됐죠. 한 10개월 가까운 3월부터 9개월이구나. 9개월 가까운 9개월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큰 상승이 나왔죠. 그 과정 동안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선물을 많이 모아왔었습니다. 그렇죠? 롱 포지션이 정말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계속 우리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임을 확인을 했었고 그렇게 대응을 했었죠. 언제부터요? 3월 20일인가부터 지속적으로. 근데 그 물량을 대거 여기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 선물을 땡겨요. 즉, 요 구간이 선물은 그동안 모았던 거를 청산하면서 수익 청산, 익절하면서 미니 선물은 끝까지 땡기면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미니 선물을 잘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미니 선물 그 틈새를 이용해서 땡겨 놓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준비하는 거는 이제 선물을 익절하면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던 거죠. 자, 지금이랑 비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왜? 금요일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미니 선물로 시장을 막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위클리 만기일이었기도 하지만 끌어올린 다음에 일반 선물을 2,500억을 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하루 이틀 더 연속적으로 나온다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마무리가 되어가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더 쌓아 올릴 건데 1월 만기가 이번에는 1월 11일입니다. 작년보다 좀 짧죠. 금방 와요. 금방 2일 시작하면은 2, 3, 4, 5, 8, 9, 10, 11 얼마 남지 않았어요. 2, 3, 4, 5, 8, 9, 10, 11 8거래일 남았네요. 그쵸? 그래서 금방 오고 보통 만기일 전에 며칠 전에 이제 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등합도 옵션 등합도 3거래일 상승했습니다. 연속으로. 그래서 지금 등합이 어떻게 됐어요? 10.11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간다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면은 조만간 만기를 며칠 앞두고 이제 큰 폭의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흐름을 꺾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승세의 흐름이었으니까 대폭 꺾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긴장을 좀 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월 11일에는 이제 CPI 발표가 우리 만기 끝나고 있죠. 12월 CPI 발표가 23년 마지막 CPI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미국 증시가 뭐 그때까지 건재할 수도 있고 뭐 중간에 먼저 이제 뭐 침체 위기 신호도 좀 잡히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먼저 터질 수도 있고 뭐 한데 뭐 수급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가는 게 맞지만 수급도 한순간에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시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현재 수급이 어느 시점부터 꺾이기 시작하면 역행 파동이 강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요걸 말씀드린 거고요. 수급을 놓고 보면 만기를 거쳐가면서 추가 양봉을 만드는 상승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니 선물을 최종적으로 익절할 때까지는 강할 거다. 근데 이 미니 선물을 이제 익절하기 시작하면서 꺾일 가능성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미증시가 연말에 이제 주춤거리면서 우리 코스피 200은 이제 357.5 언더에서 시작할 전망입니다.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살짝 이제 0.5% 나스닥이 좀 하락했고 그러면서 우리 야간 선물을 열리지 않았지만 야간 선물의 가격을 추정하면은 대략 한 360.7 한 2포인트 정도 빠졌을 것으로 추정돼요. 362.70에서 하루만 야간 선물을 봤었죠. 그래서 목요일 밤에 이제 야간 선물이 361.85로 끝났고 1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대략
361.85로 끝났고, 그 다음에 하루 0.5% 더 빠졌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360.5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좀 너무 과장하긴 했는데 어쨌든 바로 탄력을 바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외국인들이 미니 선물은 모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코스피 선물을 이틀 연속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온다면은 꺾일 가능성 존재하죠. 아니면 진짜 뭐 오버 피크를 찍던가.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피 200에서 이 자리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여기 정말 의미 있는 자리죠. 357.5. 지금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조금 침범했죠. 좀 침범할 수도 있죠. 357.5 코스피 200으로 이 자리가 지금 찍고도 남았죠 조금. 그래서 이거를 또 빼서 시작하니까 그 자리가 또 강한 저항이 되는구나를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예요? 357.5에 대한 거대한 옵션 싸움이 있는 자리죠. 콜 옵션에서 외국인들은 엄청난 매수세,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엄청난 매도세, 콜 매도, 그죠? 콜 매도세. 개인들은 엄청난 콜 매수세. 예, 여기 미결이 8만 계약, 9만 계약입니다. 9만 계약이 다 돼가요. 어마어마한 빅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만기까지 357.5를 지키냐 마냐죠. 그래서 그 자리는 앞으로 계속 며칠간 뭐 추가 오버슈팅이 나와도 그 자리는 다시 막힐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단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매도 자리를 포기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그 거래를 많이 누적시켜 놨을 때는, 이 정도까지 누적시켜 놨을 때는 보통 꺾지는 않았습니다. 꺾는 확률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이것보다 한참 미결을 많이 안 쌓았을 때는 뭐 꺾일 수도 있었죠. 그게 바로 350 콜옵션이었습니다. 350 콜옵션 부근은 뚫렸잖아요. 이제 뚫렸고, 그 부근은 외국인들이 아직도 매도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손절이 나왔습니다. 목요일에 손절이 나왔죠.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돌파 마감했지만 해당 옵션 행사가에서의 대량 거래 모습은 357.5 방어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클리 옵션이 이제 장대항복 만기일에 장대항복 끝났는데 357.99로 끝나면서 357.5 콜옵션까지 살리면서 이제 확률 낮은 그런 상태가 이제 결정이 됐죠. 근데 어쨌든 그 결과를 추정해 보면 외국인들이 기실현 포함해서 37억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위클리 옵션에서만 개인들이 35억을 수익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투자 주체가 상방 베팅이었죠. 개인들이 외국인과 함께 상방 베팅을 했었습니다. 원래 개인들이 하방 베팅이었는데 마지막에 그걸 바꿔놔가지고, 그리고 누적도 상방이 살아있었고, 양방이에요. 원래 양방인데 마지막에 이제 상방으로 힘을 쓰는 양방이었기 때문에 또 콜옵션이 살면서 수익이 났고요. 외국인도 수익 났고, 금융투자가 열심히 하방 베팅 혹은 박스 베팅을 했는데 박스를 벗어나면서, 박스죠. 하방 베팅이 아니라 위클리는 박스였는데 뭐 60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위클리는 끝났고, 357.5 월물 콜옵션인데요. 월물 콜옵션 기준 전체 평균가 대비 추정치가 개인들의 평가 수익률이 현재 240%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반대로 매도 포지션의 평가 손실률이 2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0%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이 개인들의 수익을 계속 지켜줄지 앞으로 1월 11일까지 관전 포인트로 좀 볼만 하겠죠. 보통은 안 살려준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틀, 요거 이게 크게 쌓아놓은 이후 이틀을 살렸는데 개인들은 크게 익절이 없어요. 익절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꺾여도 콜옵션은 쭉쭉 빠지죠. 만약에 당장 1월 2일 화요일에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다면요, 코스피 200이, 자, 요 음봉 하나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240%가 단 하루 만에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 정도로 금방 바뀝니다. 이제 만기가 7거래일 8거래일이면요 그 정도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60% 70% 하루에 보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연 외국인들이 이 개인들의 이 그냥 청산 없는 평가 수익을 지켜줄 것인가, 그것도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1월 초 관전 포인트를 한번 점검 다시 한번 해보면요, 1월 옵션 만기일 1월 11일까지 가면서 이제 미니 선물에 주목을 하면서 봐야겠지만, 누가 먼저 익절 물량을 던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죠. 외국인들이 선물과 미니 선물을 지금 대량으로 모아놨고, 여기 기실현 포함 평가 수익이 약 2,500억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과 미니 선물에서 2,500억을 벌어들였어요. 이건 뭐 지난번에 8월에서 10월까지 매도로 잡고, 매도를 늘려가지고 매도 포지션 했던 거에서 손실을 11월에 한 대략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본 것 같은데, 뭐 그냥 적당히 한 800억만 적어도 3배는 메꿨죠. 거의 3배 이상 메꿨습니다. 손실을 3배 이상 덮어버렸으니까 뭐 외국인들은 할 만큼 했죠. 이제 던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수익 챙길 수 있는 구간이에요. 더 욕심을 낸다면은 뭐 더 올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선물을 대량으로 투하해도 좋을 만큼 큰 수익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원래 요거 2천억 넘어가면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익절했어요. 평가가 기실현 포함해서 2천억 정도 넘어가면, 제가 지금까지 이 수급을 오랜 기간 동안 좀 살펴본 걸 토대로 보면은 2천억 넘어가면은 대부분 다 익절했습니다. 지금 그 대부분에 지금 해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위태위태하거나 불안불안하거나 좀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랬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2,500억 정도 이제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 돌아왔기 때문에 익절 욕구가 언제 터지는지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겠죠. 관전 포인트로서. 금융투자는 선물과 옵션에서 너무 지금 하방 베팅을 많이 해놨습니다. 외국인들이 상방 베팅을 너무 많이 해놓은 만큼 금융투자는 뭐 원치 않는 하방 베팅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해지로 현물을 많이 샀죠. 그래서 현물 쪽으로 언제 물량을 던질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나머지는 매수해주겠죠. 그럼 그게 개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올라오면서 현물을 많이 던졌죠. 그런데 아쉬워해요. 개인들은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아쉬워하죠. 아, 내가 팔았는데, 포스코 DX 같은 거 팔았는데 막 급등한다, 아쉬워한다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매도 엄청 나왔잖아요, 개인들. 근데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만 이제 수급을 한번 보시면, 자,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많이 팔았죠. 삼성전자 개인들 여기 쫙 팔았잖아요. 아쉬워한다고요. 내가 팔았는데 계속 올라가네. 7만원 초반에 팔았는데, 7만 2천원에 팔았는데, 3천원에 팔았는데, 4천원에 팔았는데, 5천원에 팔았는데 지금 7만 8,500원이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가서 제대로 못 사고 있죠. 근데 이게 조금만 기회를 주면은 개인들은 아쉬워했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들이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현물을 모았던 것을 팔 때 개인은 엄청나게 많은 현물을 사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금융투자가 현물을 언제 파는지, 외국인들이 선물과 미니 선물, 아까 미니 선물 말씀드렸죠. 미니 선물 언제 파는지, 그리고 개인들은 콜옵션에서 1월 콜옵션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죠. 여기도 개인들도 기실현 제외한, 얘네들은 익절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평가 수익만 500억에서 1천억 사이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콜옵션에서. 물론 다른 거랑 비교를 하면은 뭐 큰 수익이 아닐 수 있는데, 콜옵션 부분만큼만 친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익절이 없죠. 이거 콜옵션은 특징이 있죠. 조금만 주춤거려도 그냥 프리가 쭉쭉 빠집니다. 반대로 좀만 가져도, 시간만 끌어도 프리가 죽습니다. 결국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만기는 점점 다가오죠. 만기는 이제 화요일 거래가 재개되면 8거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57.5 콜옵션 중심으로 이제 대량 베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베팅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 금융투자가 지금 선물과 미니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수익이 2,500억인데 반대로 얘는 토탈 손실이 한 1,5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옵션에서는 2,300억 정도 이상 손실 추정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금융투자가 열심히 풋옵션을 물타기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풋옵션을 매집이라고 할까요? 그냥 좀 물타기가 그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물타기 같아요. 계속 사니까 뭐야 쟤네 물타기 하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뭐 금융투자한테는 매집이라고 좀 표현을 쓸까요? 풋옵션을 열심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도 엄청나게 샀죠. 근데 계속 올라가요, 시장이. 풋옵션은 살 때마다 계속 손실이 잡히죠. 지금 그런 상태.
그래서 금융투자는 현물 말고는 다 손실이다. 평가 손실이다. 누적으로도. 그 다음에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4.71까지 벌어졌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죠. 현재 이론 베이시스가 2.93이에요. 이론 베이시스가 2.93이에요. 오,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포인트 가까이 벌어져 있죠. 외국인이 미니 선물과 선물의 포지션 상방을 강화시키면서 그냥 막 선물을 막 엄청 땡긴 거예요. 현물이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코스피 200이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선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거칠었죠. 뭐 반대로 생각하면 선물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현물이 많이 못 올라간 것도 있고, 어쨌든 양쪽으로 베이시스를 많이 벌렸습니다. 4.71까지. 순간 5도 넘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다시 이론 베이시스를 향해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격도를 줄이는지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의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죠. V코스피, 이거는 옵션 편입성이다. 옵션 편입성 지수로서 현재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와 외국인의 콜옵션 매도가 유난히 격차를 보이면서 미결이 확대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죠. 지금 옵션에서 매매가 지금 꼬인 겁니다. 자, 변동성 지수 같이 보시면 하락장, 급락장이 아닌데 그냥 상승하던 그냥 그 추세에 있는데 변동성 지수가 내려가다 급등하고 있죠. 이건 지금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옵션만 놓고 보면 다른 걸 다 눈 가리고 너 뭐 월물 옵션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 무슨 장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급락장이네, 잘 상승하다가 갑자기 급락했구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옵션 거래만 놓고 보면. 개인들이 지금 콜옵션을 어마어마하게 땡긴다라는 거는 시장이 지금 급락하고 있으니까 콜옵션 가격이 엄청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는구나. 어디? 357.5 콜옵션 중심으로. 근데 실상은 계속 올라갈 때 개인들이 불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 높아지는데 계속 사들이잖아요.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옵션만 놓고 보면 급락장, 갑자기 잘 가다가 꺾인 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죠. 급등이 나오죠.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다.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정상 루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정상 루틴이 아닌 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유지하다가 그래도 꾸역꾸역 그 상태를,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한 방에 터지죠. 불안한 상태는 유지될 수 있어요. 한 방에 터져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런 상태고, 옵션 거래의 불안정성을 들어 해당 지수가 변칙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시장이 큰 충격을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V코스피 지수가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3년도가 마감됐고 뭐 한 해를 간단히 살펴보는데, 아까 전에 이제 살펴보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뭐 1월에서 7, 8월까지 그랬고 8월에서 10월까지는 하방에 대한 강조를 좀 드렸죠. 외국인들이 4조 원이나 대량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조 원대 이상,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매도 쪽으로 하락장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 변수가 탄생했습니다. 나스닥이 터닝을 강하게 하고 수급을 완전히 돌리고, 그다음에 가장 큰 공매도 금지라는 정책이 갑자기 일요일에 시행이 되면서 외국인들도 손절 처리를 여기서 다 해버렸죠. 매도 포지션에 대한 강한 손절 처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포지션 스위칭을 만듭니다. 포지션 스위칭이라는 거는 매도를 다 없애버리고 손절해버리고 이제 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한 구간, 그러면서 매수를 강하게 끌어올려서 매수 쪽으로 3조 원 이상을 쌓아버리죠. 그래서 지금 그 매수 포지션으로 대량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익절하고 싶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익절을 안 한다면 그 구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외국인들 선물 계속 땡겨서 기록을 낸다면, 지금도 거의 기록 분위기가 나거든요. 기록을 낸다면 20년 이후의 기록이에요. 코로나 때 이후의 기록을 낸다면 올해 기록이죠.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요일에 코스피 선물은 부분 익절이 나왔고요. 2,500억 정도. 물론 거기에 신규 매도 포지션이 좀 포함 많이 돼 있습니다. 선물 미결 보니까요. 근데 이제 미니 선물을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땐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그러한 환경이었고, 어쨌든 여기 추세 돌파하면은 제가 추세 돌파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매수로 봐야 된다.
매도의 힘보다 매수가 강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야 한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타야 한다. 약간 편안한 상승은 결코 아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갈 때 굉장히 불안한 거죠.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먹는 상승과 좀 불안할 때 타고 먹는 상승은 어쨌든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잖아요. 좀 보수적으로 보거나 좀 소액 거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줄여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게 먼저 중요하지. 언젠가 기회가 찾아오는데 좀 편안한 기회가 찾아올 텐데 괜히 좀 불안할 때 잘못 태웠다가 역으로 꼬이면 앞으로 기회 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파생은 언제나 기회가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 기회가 크게 올 텐데 그 전에 다 일단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용하시고 적당히 비중을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목요일에 올려주신 분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144만 원 수익도 계시고 72만 원대 수익 계시고 여기 보면 뭐 한 80만 원대 수익 계시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23년도를 마무리했고요. 24년에 신년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파생반과 제가 운영하는 이제 파생반, 국내 파생반과 직장인 주식반 1월 7일까지 신규 가입하시면 10일 플러스를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벤트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오픈톡방으로 문의 주셔서 유튜브 댓글에 있고 그다음에 메인 화면에도 주소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구독 인증만 하시면 구독자이시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3년 한 해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4년에는 목표 한 바 꼭 다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3년 마지막 마감 영상 마치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4년 1월 2일 1시간 늦게 하죠. 9시 20분 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